네, 안녕하세요. 심장의사 장성원입니다. 오늘은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타틴이 어떤 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스타틴은 이제 고지혈증 치료하는 약입니다. 고지혈증은 다른 말로는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 이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 그걸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지혈증이라고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콜레스테롤에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LD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타겟으로 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이라는 건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마냥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이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틴은 이제 뭐 20세기 불로장생의 약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장 혈관이나 여러 혈관에 생기는 그 안 좋은 사건들의 원인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생기는 건데요. 이 스타틴은 그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협심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스타틴 처방할 때 혹시 이 약에 부작용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부작용, 오래 사는 게 부작용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은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통을 유발하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 효소 수치를 뭐 우리 AST, ALT라고 부르는 그런 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당뇨가 원래 생기는 환자들을 좀 앞당기는 그런 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근육통에 대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근육통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무작위 배정 연구를 보면은 스타틴을 먹는 군이랑 위약을 먹는 군이랑 근육통이 생기는 빈도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관찰 연구를 보면 항상 이제 약을 먹는 군이 스타틴을 먹는 군이 이제 그 근육통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찰 연구는 내가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또 실제로 환자한테 약을 처방할 때도 보면은 이 약을 먹으면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또 더 많이 근육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잘 설명하지 않고 줄 때보다도요.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노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시보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위약을 복용하면서도 약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노시보 이펙트라는 거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위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 치료약을 먹고 있을 때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노시보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타틴의 노시보 이펙트에 대해서요. 최근 저널 오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올로지라고 우리 보통 잭이라고 부르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린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작년 AHA 애뉴얼 미팅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에 코레스폰던스로 간단하게 실렸던 내용이 이제 풀 데이터가 논문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 개요를 보시면요,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곳에서 했고, 스타틴 부작용으로 약물을 중단한 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2개의 한 달치 약통을 주고 1년간 관찰을 했는데요. 그 약통 4개에는 한 달치 4개에는 넉 달치죠. 아톨바스타틴이 20mg, 또 다른 4개에는 위약이, 또 나머지 4개에는 빈통을 줘서 이제 토탈 12개고 이걸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무작위로 복용을 하고 복용하는 기간에는 매일 증상을 0에서 100으로 스마트폰 앱에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결과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시한 건데요. 먼저 이제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 약을 먹지 않은 그런 기간, 또 위약을 먹는 기간,
그다음에 스타틴을 복용하는 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증상을 점수를 표시한 게 어떻게 됐나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약을 먹지 않는 기간에는 점수가 제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고 평균 한 8점 정도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약을 먹을 때에는 15.4,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는 16.3. 이래서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은 다 의미 있게 높은 숫자였지만 위약을 복용하는 것과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제 그 약을 복용하는 군에서 이게 힘들어서 약을 못 먹겠다라고 그 끊는 빈도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적해서 표시하는 건데요. 스타틴을 복용하는 거나 위약을 복용하는 거나 약을 끊는 그런 비율이 뭐 여기서 보면은 스타틴이 약간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P값이 0.173으로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요. 근육통의 정도는 스타틴과 위약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 다음에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60명 중에 30명은요, 이후에 스타틴을 다시 복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스타틴 복용할 수가 없어서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잖아요. 그런데도 절반은 다시 복용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스타틴 복용에 따르는 경미한 부작용은 환자가 약물 치료의 이점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요, 뭐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끝까지 스타틴에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편한 정도가 노시보 이펙트라든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대부분은 잘 설명을 드리고 이 약이 필요한 그런 이해를 하신다면은 복용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여러 가지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어떤 우리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적응증이 된다면 꼭 복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